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에선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놓고 유례없는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영산강 파크골프장이 여전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정노동조합 전남본부 전현직 위원장들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행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게 없다는 요즘에도 5,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문 닫는 날까지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이발소의 훈훈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까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 선출이 유력해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례없는 선거전 속에 입지자들의 셈법이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4월 중순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텃밭인 광주 전남의 경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와 오늘 각각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군을 상대로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행정통합을 하면 선거구와 유권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조속한 경선 규칙 마련이 강조됐습니다. 파격적으로 그 현장 경선과 그다음에 순회 경선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지역 주민들이 경선 과정에 함께해서 통합의 가치와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붐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초대 특별시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내에선 8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영록 지사와 민영배 의원이 오차 범인의 선두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다른 후보들이 뒤를 쫓고 있지만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20% 안팎에 달하는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언제든 지지세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광역 선거구가 되면서 조직과 자금을 고려한 합종연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권 후보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선두권이 중하위권 후보와 연대하거나 중위권 후보 간의 단일화 경우도 선거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초광역 선거구인 만큼 두 지역을 아우르는 거물급 정치인이나 중앙정부 출신의 제3의 인물 등판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어떤 광역시장이나 전남도지사의 경력이나 역량보다도 새로운 특별시 출범에 맞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수 있는 좀 확실한 지도자를 좀 요구하는 흐름들이 있다. 민주당의 경선 경쟁이 조기에 점화한 것과 달리 야권의 도전은 미미해 보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은 현재까지 뚜렷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정현 전 대표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약해졌습니다. 일찌감치 광주시장 후보와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 발표한 진보당은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판은 커졌는데 규칙은 안개 속이라서 광주 전남 정치권은 역대급 고차 방정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보들은 눈치 싸움에서 사생결단 양상으로 바뀔 듯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고요. 어제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 소식 들어있고요.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더 낮은 기온에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에도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것 외에도 주목할 점이 많은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초광역 특별시장을 뽑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민주당의 아성에 대항하는 조국혁신당의 움직임도 지켜볼 만한 변수입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문영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포함해 4천여 명의 공직자를 선출하게 될 지방선거.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받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입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반면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을 포함한 기존 텃밭을 지키고 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광역단체장 교체를 저지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주자는 모두 8명.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이 시작되면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건 경선 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치르냐에 따라 본 경선 진출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출마자 간 공방과 신경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신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본선보다 더 중요한 오히려 선 결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도민의 참여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선 룰이 정해지는 시점을 전후해서는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 후보 간 이합 집산 양상도 선거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닌 전남 지역 지자체장은 순천시장과 담양군수 단 2명. 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호남에서의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을 최대한 많이 낼 생각입니다. 호남에서는 실력과 능력과 경륜으로 경쟁을 하고 특히 주민들과 접점이 상대적으로 넓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과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하는 다자대결이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종 성적표에 따라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표심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기일을 넘겨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통합과 연계해 광주 지역 광역의원 정수 확대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통합에 따른 지역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선거가 100일밖에 남지 않아 정치개혁의 핵심인 중대 선거구제 전면 도입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2인 선거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교육청이 통합추진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교육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개 팀, 전문직과 일반직 14명을 배치하는 교육행정 통합 실무준비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 역시 2개 팀 15명으로 추진단 구성을 끝냈는데 양 시도교육청은 추진단에서 인사와 예산, 행정 등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가운데 1명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구민 등 8명에게 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나주 영산강 일대에서 파크골프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나주시는 불법 파크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김영찬 기자가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나주 영산강변에 조성된 한 파크 골프장입니다.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지만 4년 넘게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지난해 5월 MBC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나주시는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사업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바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문제 없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집행이라든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시 찾은 파크 골프장은 여전히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용료 2,000원을 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1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불법 어디 있습니까? 운동은 얼마나 좋아요. 나주시는 지난해 보도 이후 2차례나 행정 조치를 내렸지만 단속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술 같은 것을 팔던 불법 가설 건축물만 처벌했을 뿐 정작 핵심 시설인 홀컵과 티박스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대놓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1,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고 그래요. 정해놓은 건 아니고 고장의 유지. 사업자가 이런 배짱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나주시의 허술한 행정 탓이 큽니다. 시청 측은 원상복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올해 초 영업 재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행위를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밝히질 못하겠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돈통을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고. 취재가 시작되자 나주시는 그제서야 뒤늦게 운영자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저녁 남구 송화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공업사 사무실에 차량 열쇠가 보관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조합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정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전현직 위원장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정노조 전남본부에서 노조비와 보조금 횡령이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021년입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모 씨와 총무국장이던 이모 씨는 조합원들에게 줄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불우이웃 성금을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운영비를 빼돌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 씨와 이 씨가 빼돌린 공금은 9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불이웃 돕기는 가장 소외계층이 받는 돈이잖아요.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이 하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잘못되었고. 광주지법 장찬수 부장판사는 누구보다 조합원 복지에 힘써야 할 위치임에도 노조비를 빼돌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은 횡령 사건이었지만 노동조합 정상화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현직 위원장이었던 이 씨가 구속되면서 오는 수요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투표 방식이 간편한 모바일 투표에서 까다로운 현장 투표로 바뀌며 참관인이 생겼는데 이 참관인에 해당하는 각 지부의 지부장들이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27개 지부 중 18개 지부장들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비 횡령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 내부 관계자들은 참관인들이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내는 상황에서 치르는 조합선거가 과연 공정하겠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합원들이 직선제에 맞게끔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정말 공정한 직선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우정노조 전남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로 참관인 지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유의 횡령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지만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해당 노동조합이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18개 역의 이름을 제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은 각 역마다 광주시가 제시한 3개의 역 이름 후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온라인 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에 최종 역 이름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강원도 삼척에서는 원전시설 유치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렸다가 철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삼척시는 원전 유치에 반대해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여론화에 다시 나서는 모습입니다. MBC 강원 영동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AI 등 미래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경북 지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는 최근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ISMR 1호기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21년 해제된 영덕군은 신규 원전 유치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에 앞서 주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은 두 곳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86.9%와 85.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 의견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를 공식 신청할 예정입니다. 삼척의 도심 교차로와 도로변에 방패장과 신규 원전 유치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30여 곳에 현수막이 걸렸다가 철거됐습니다. 원전 유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었고 곧 단체를 조직해 여론 형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삼척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입지자는 원전 유치를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삼척시는 기존 원전 예정 구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원전 유치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일부 지방 정치인들과 환경단체들은 원전 반대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폐쇄까지 주장하며 환경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척에서 원전시설 유치 여부를 두고 찬반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최근 강원도 영월과 단종을 배경으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이와 관련해 영월 청명포의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시종들이 함께 목숨을 끊은 낙화암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며 훼손됐는데요. 강원도 영월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상복구와 원형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비운의 어린 임금 단종과 호장 엄흥도의 관계를 재해석한 이야기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벌써 4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 배경인 영월은 설 연휴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인 청령포는 짧지만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곳인데 평일에도 배를 타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도 멀리서까지 찾아와 570년 전 이야기를 곱씹습니다. 원래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데 여기 꼭 오고 싶었거든요. 단종의 마음도 좀 알 것 같고 좀 더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인 장릉도 마찬가지.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영월까지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배 타고 들어가서 집도 구경하고 또 다녔는데 영화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영화도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청령포와 장릉 두 곳 합쳐 설 연휴 닷새 동안 18,000명가량이 입장했는데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모처럼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정작 주목받아야 할 사적지는 훼손됐습니다. 영화 속에도 등장했던 낙화암은 영월군이 연말부터 보도교를 짓겠다며 낙화암 비석을 뽑아냈습니다. 낙화암은 단종이 승하한 뒤 단종을 모시던 시종들이 몸을 던져 순절한 곳입니다. 정조 때 단종 사적을 정비하면서 충신들의 절개가 담긴 장소 8곳을 그린 월중도에도 등장하고 일제강점기에는 비석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하는 모노레일 승강장에 연결하기 위해 절벽 중간을 파내고 보도교를 놓는 겁니다. 영월군은 이곳에 차후 분수대와 포토존 등을 만들어 비석을 다시 놓겠다는 계획인데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니까 원상 복귀를 하고 문화재로 등록하는 일까지 해야. 이 같은 반발에 공사는 일단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깊게 패인 훼손된 사적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르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울산에는 5,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문을 닫는 날까지 5,000원을 유지하겠다는 이발소에 가득 담긴 따뜻한 이야기들을 울산문화방송 최영 영상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시 대가 나오면 한 2명씩 여기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찍 나오시네. 30분 땡겨가 5시 30분에서 35분으로 나오거든. 그래 나와도 또 기다리고 있어. 한 2사람씩 이렇게. 언젠가부터는 여기가 전쟁터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15분 전에 왔습니다. 여기 다 45분에 왔죠. 그러니까 이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울산 시내 어디 가도 뭐 이 정도 가격을 받는 집은 없을 거야 아마. 처음에는 4,000원을 받으니까 1,000원을 자꾸 내줘야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막 1,000원 올려가 그래 5,000원 한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째 한 5,000원이에요. 그럼 뭐 다른 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동네 이발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그냥 하고 이제 갑자기 수 있어 이제. 처음 오는 사람도 아 이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싶어서 자연적으로 다 따라해요. 난 그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하니까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5,000원 받고 염색해주고 10,000원 받고 이러니까 손님들도 다 좋아하고 또 나도 보람을 느끼고 하니까 엄청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딱 10년만 됐으면 좋겠어요. 13년 남았어요. 13년? 네. 내가 이발을 85살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요금을 머리 깎는데 5,000원, 염색까지 하는데 10,000원을 고정시켜 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요금이 변동 없습니다. 사장님 이거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근데 갈 데 없습니다. 사장님은 오래오래 하셔야지.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85살까지 내가 이발비 안 올리고 그대로 할 테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잘 오세요. 전라남도가 오는 26일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이나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 침해 사건 등으로 오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명예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날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요. 더 추워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기온이 더 낮은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진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온종일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낮 기온 5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훨씬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순천 영하의 기온에서 시작해서 한낮 기온 8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광주의 낮 기온 16도로 또다시 기온이 반짝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